오빠. 경학 오빠. 너 순간 설렜지? 누구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얘네들은 동거를 하니까 더 크게 둘 간의 문제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한 달에 한 번씩 앉혀놓고 어. 공과금 얼마 원래 가려고 했던 관광공사는 떨어지고 세광테크라는 중소기업에 네? 취직을 하죠. 하면서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잖아요. 내가 조용히 좀 들어오라고 그랬지. 나 내일 중요한 날인데 하는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조용히 들어와. 바쁜 일 때문에 막 통화하고 있으면 뭔데 몰라도 돼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친절한 차장님이 처음엔 본뜻 없이 할 것 같았는데 막 어쨌든 뭐 맥주 한잔 할래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과 함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다시 얘기하는 거 성과 아시죠? 함께 크림 작가입니다. 저는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영화 얘기로 또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날이 너무 추워요. 이제 겨울이다. 진짜 너무 추워요. 날씨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그쵸? 여러분 떨어져 저만 나가요. 그래요? 이렇게 추운 겨울인 만큼 또 따끈따끈한 신작을 네. 저희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겨울에 너무 잘 맞아 날씨랑 이 영화가. 제목은 그 겨울 나는 라는 제목의 개봉작입니다. 최근 개봉했어요. 우리가 11월 개봉작을 30날. 이런 건 처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우리 항상 옛날 영화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오늘은 개봉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현재 극장에 걸려 있는 영화고요. 그 겨울 나는이라는 오성호 감독의 작품이고 출연은 권다함, 권소연. 권소연 이름 익숙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권소연. 저랑 같은 시대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걸요. 네네. 권소연이 누구죠? 포미니 네네. 스로 활동하셨던 가수님이신데 맞아요. 이번에 그 2016년도에 포미닛이 해체된 이후로 아마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차곡차곡 그 연기 커리어를 쌓아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겨울 나는 작품에 나오시는데 전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극 중에서 나오는 느낌이랑 그때 그 활동하셨을 때랑 너무 달라서 네. 못 알아봤다가 해서 찾아보니까 맞았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권소연님이 어떤지 그 걸그룹 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다른 모습. 네, 이 영화에서는 엄청 몰입감 있게 정말 현실감 주는 남주 여주. 네. 제 또래로 나오는데 네.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3관왕이라고 하니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개봉작이고 여기 남주 분이 올해 배우상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받으실 정도로 두 분의 호연을 펼친 영화인데 그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 제목이 주는 봄을 기다리는 커플들의 어떤 혹독한 겨울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결말은 가서 직접 보시고 또 이제 나중에 OTT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텐데 오늘은 그 중간에 어떤 갈등 상황들을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오신 분 리뷰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본격 취준생들 PTSD 오는 영화라면서 또 너무 공감된다. PTSD 오죠.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무서웠대요. 네. 그래서 이 둘의 어떤 갈등 사항들을 한번 쭉 보면 누구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얘네들은 동거를 하니까 더 크게 둘 간의 문제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한 달에 한 번씩 앉혀놓고 자, 우리 왜 그거 공과금 얼마, 그거 너무 월세 현실적이었어. 얼마. 둘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더 활동하면서 빚을 갚아가야 되는 상황에 한 달의 지출을 계산을 하는데 요때까지는 아직 괜찮아. 그래도 행복해요. 남은 네. 돈이 4만 원이네 이런 데도 웃고 있어요. 4만 원, 6만 원이네 막 이러는데 4만 원이다. 야 어떻게 우리 돈이 없어 뭐 이러고 있어. 그것만 해도 그냥 알콩달콩. 그때까지만 해도 네. 같은 목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충분히 내면 안에는 감당할 수 있겠다 둘이.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맞아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 충환이를 만나서 오토바이를 하나 이제 나빵. 11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아유 거기부터 벌써 여주가 불안불안해 네, 하잖아요. 혜진이라는 여주가 계속 탐탁치 않아.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둘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난 그게 왠지 그 위태로운 헬멧 쓰지 않은 오토바이의 그 앞좌석에 있는 경악과 뒷자리에서 헬멧을 쓰고 그냥 웃지 않고 이렇게 약간 둘이 멍하니 앞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딱 대표. 근데 이게 딱 포스터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터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볼 때 저는 우는 줄 알았어요. 아 어. 누가 여주가? 아 둘 다? 둘 다 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약간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아닌가 추워서 그랬나 그럴 싶기도 수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되게 더 이렇게 예. 와닿았었어. 그러니까 이 현실감이라는 하이퍼 리얼리즘 뭐 이런 영화에 너무 어울리는 표정이었어. 예, 그러니까 나가면 이런 커플 지나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모습에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혜진이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관광공사는 떨어지고 세광테크라는 중소기업에 네, 취직을 하죠. 하면서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취준생이었다가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취업을 해. 그러면 이제 월급이 생기고 이제 출퇴근이라는 시간이 생기고 그러니까 알바하는 연인과 취업을 한 연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그냥 이거 내가 낼게. 야 나도 돈 있어. 뭐 이런 걸로 자존심 싸우잖아. 상해. 그냥 그게 별게 아닌데 그런 상황들. 그리고 뭐 취업을 한 친구가 막 회사 일 때문에 통화하고 있거나 막 바쁜 일 때문에 막 통화하고 있으면 뭔데 몰라도 돼. 뭐 이런 말들이 되게 그럴 것 같아. 그냥 그거를 상처 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의 계급 차이처럼 신분의 차이가 생기는 중간에 이제 동거한 걸 들켰을 때 이제 엄마가 요게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급이 맞는 사람을 만나라. 급이 뭡니까?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급이 엄마의 기준이죠. 엄마가 이 급이 뭘까? 그러니까 난쌤이 분석을 한 게 어쨌든 혜진은 좀 더 잘 살아. 은수저 정도 된다. 왜냐면 일단 명문대 출신에 어. 노량진인데 집도 그 정도 집이면은 작은 집이 절대 아니거든요. 작은 집이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주기적으로 와서 케어를 하는 그치. 집이네. 막 음식 갖다 주시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엄마가 이 친구 앞으로 빚을 져놓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갚겠다고 막 막노동을 하시는데 더 그것도 막 몸이 오히려 더 아파버리는 결과를 받게. 그러니까 의지할 것 자체가 있냐 없냐로만 전 놓고 그치. 봤었을 때는 그 정말 급이 다르네. 네, 대입하셨어요? 부모의 급이 달라요. 네, 그거죠.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의 너의 처지와 너의 처지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둘 다 불행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안 좋아지는 길이야. 그게 거부하고 싶지만 그 더 인생을 살아본 그 부모 입장에서 막 뭔가 이렇게 현실감을 딱 대비해서 얘기해버리면 그치 팩폭이잖아. 그게 이제 갈등 원에서의 어떤 엄마의 그 동거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 이걸로 이제 당연히 이 입장이면 남자 입장에서는 또 거기다가 돈까지 빌리려고 했던 흔적이 딱 남아 있잖아. 엄마한테. 나 진짜 자존심 너무 상할 것 그럼 같아. 이 경악이 입장에서는 여기 나가야 돼. 무너지는 느낌이지. 계속 이 혜진을 만나려면 혜진아 나 그냥 집 알아볼게. 이 얘기가 그쵸? 오히려 자립을 해야 더 오래 만날 수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혜진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그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집을 알아보려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갈등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된 혜진이 이제 회사를 나가.
거기서도 녹록지 않죠. 투명인간 취급. 네, 거기서도 나오는 장면들도 되게 현실감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요. 제가 이제 강사 일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초반에 가면 아무것도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왜 그게- 그런지. 그게 편하다. 일 시킬 때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적응하라고 일을 더 안 주더라고요. 그치. 근데 그게 저도 그때 시기에 만약에 혜진의 입장이었으면 저도 많이 불안했었고 어, 왜 나한텐 일을 안 주지 그치. 싶었고 왜 나를 무시하지 싶었고 이러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한 살 두 살 먹고 보니까 경험이 쌓이면 왜 그게 그런지. 좋은 거였어. 그러니까 계속 혜진이 그래도 주체적인 게 대리님 뭐 도와드릴 맞아, 거 도와줄 거 없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얘기하고. 왜냐면 자기가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갖고 출근했는데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PT나 킥오프에서도 막 능력을 발휘하잖아. 일본어도 하고 영어 성적도 좋고 그 관광공사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막 또 발현되니까. 명문대 출신이고 네. 그러면 상사 눈에 띄게 되고 음. 그리고 누군가 접근해 옵니다. 되게 친절한 차장님이 처음엔 본뜻 없이 할 것 같았는데 막 어쨌든 뭐 맥주 한잔 할래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혜진도 아는 것 같아. 그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맞춰주잖아요. 막 대리님은 차장님은 처음에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저 솔직히 약간 불안했어요. 어. 투자 얘기하길래 아, 설마 그건 아니겠지? 설마 이 신입에게 설마 투자 그건 아니겠지? 네.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화에 어떤 그 하나의 소품으로 함축할 수 있는 게 나는 그 재테크 책 차장님이 추천해준 그거를 경학이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웬 낯선 책 한 권이 있잖아요. 직장인의 재테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딱 그 책이었어. 근데 또 그거를 또 차장님이 또 추천해줬네. 난 둘 사이에 끼어든 느낌이에요. 약간 그 느낌이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혜진이 잠들었을 때는 경학이 쳐다보고 있다가 뭐 뽀뽀를 했나 키스를 했나 하여튼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둘이 이제 차장님과 그 혜진이 가다가 저 내려주세요 차장님. 만났네. 네. 그러니까 봤네 또. 그 양심이라기보다 나는 줄곧 혜진은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한 거였고 그러다가 경악이라는 마음을 품자 일단 이거에서 결심을 네네 거리감을 두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 맞아, 결심이 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 경악으로선 그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완전 분노지 이거. 분노고 속도 쓰리고. 그러면서 한편 나를 보게 되죠. 그니까요. 그런 모습들 자체가. 그리고 되게 찌질하게 오토바이를 한번 돌려서 운전석을 가서 쳐다보고 간다. 확인하고 간다. 그런 게 너무 현실감 있어. 그리고 가서 또 그 혜진은 또 다가오는데 뒤돌잖아요. 이렇게 아까 잘 때도 그런 것들을 너무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는 이거 딱 그 갈등의 딱 지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일단 되게 예민해져 있는 혜진 상태. 그러니까 둘이 같이 생활하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띠릭. 내가 조용히 좀 들어오라고 그랬지. 나 내일 중요한 날인데 하는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조용히 들어와. 나도 아침에 너 나갈 때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깨. 막 그런 거. 난 조용히 나가거든. 그러면 또 혜진이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게 나오는 거죠. 그 너무나 대화들이 날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단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대화들이 계속 맞아요. 되잖아요. 그런 경합 가운데 그게 나타나는 거야. 자기 감정들이. 그렇게 날 서 있는 질문 중에 하나. 그러다가 혜진이 던지죠. 너 왜 요즘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또 다시 또 결론 기승전 공부로 그쵸. 가게 되고. 나 일하잖아. 뭐 유튜브랑 술 마실 시간은 있고 그러면 이제 빼박이거든 그거는. 근데 또 너무 숨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알았어 미안해 하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또 경악이 문 쾅 닫고 들어온 거 그러면 너는 네 잘못을 몰라.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알아
알아. 레퍼토리. 어. 그 현실적인 대화들이 그러니까 막 오고 가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음. 그렇게 결국에는 예, 서로 힘들다고 얘기하고 끝나니까. 근데 또 짠한 건 그러고 다음날 그 혜진이 밥 차려놓고 나간다. 그러면 말로 대화로 화해는 안 했지만 또 늦게 일어난 그 배달 일을 마치고 난 경악이 또 그 밥 보면은, 보면서 또 이게 불편하지 마음. 그쵸. 이게 식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식사 어떤 밥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고 메뉴가 동그랑땡이더라고. 좋더라. 그럼 얼마나 사랑했을까. 미안한 감정이 다 들어있잖아. 동그랑땡 3개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갈등이 막 시작되고 진짜 현실감 있게 이 갈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또 엄마한테 걸리고 나서 집을 구하러 가잖아요. 여기 우리가 좀 그 시간대를 좀 돌리긴 했는데 이제 엄마한테 그 동거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악이 밖에 나간 거야. 나가서 이제 집을 구하는데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되게 미안해. 혜진한테 미안한데 내가 다 까발려진 게 너무 싫어.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걸로 집을 구해서 그 집을 혜진이랑 같이 보러 갔어요. 예. 근데 첫 마디가 뭐 이런 데를 구했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거면 그냥 들어와 집으로. 이 말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경아한테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아예 무너뜨려버린 말이야. 예. 거기부터가 이제 완전히 그 경악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로 점점 치닫게 되는. 이거는 분노 조절이라기보단 엄청 오래 쌓여왔던 자손의 터지는. 맞아요. 자존감이 무너진. 그래서 그 또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니까 또 혜진이 가서 손을 팔짱을 이렇게 끼잖아요. 뭐 욕하면서 손 좀 빼줄래? 기분 족같으니까 빼. 그랬더니 혜진이 다시 말해봐. 경악이 손 빼라고. 그래서 경악이 그냥 가만 좀 있어. 그랬더니 혜진이 내가 족같아?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사들이 그렇게 날카로운 대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현실적인 대사 톤들이에요. 막 우리가 데이트다운 데이트 한번 해본 적 있어? 내가 노냐? 나 일하잖아. 그만 좀 해. 뭐 세상일 네가 다 하냐. 뭐 여기부터는 막 그러니까 그 싸우는 장면들이요.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연인에게 하면 안 되는 말들 다 들어있죠. 교본이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혜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막 얘를 비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 공부해라. 나 외로워 얘긴데 얘는 못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만 경악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한 게 뭐야? 내 마음 못 알아줬잖아.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경악은 지금 내 상황을 네가 못 알아준 게 네 잘못이잖아. 그러다가 가장 그 뭐랄까 여기에 치트 키가 아니라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제발이라고 한 번만 더 해봐. 딱 혜진이 못 박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제 경악이는 참지 않습니다. 네. 또 하잖아요. 그냥 가만 좀 있으라고 제발 했더니 이제 혜진이 완전 폭발한 거죠. 예. 그러면서 에이씨, 헤어지자 나오니까 혜진도 그래. 그 모습에 자기를 거의 존중한 게 아니라 난도질해놓는 남자친구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죠. 진짜 치닫는다. 치닫아. 이게 어떤 갈등의 최고조로 갈 수 있는 치닫아. 상황이 됐죠. 가장 둘 간의 상황이 가장 악화된 상황 속에서 둘이 감정까지 폭발하는 그리고 둘이 이제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이제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저희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현실 동거 커플의 이야기를 말씀을 쭉 펼쳤는데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 두 분 인터뷰한 영상을 찾아봤어요. 인터뷰 영상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 중에서 혜진이 경악을 한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질문에 혜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표현했나요? 불씨. 불씨. 네, 그래서 왜 불씨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는 경악은 불씨처럼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 주변의 집안 환경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꺼질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발버둥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불씨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취준생들이 그러지 않을까. 불씨 같다. 네, 진짜.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그쵸. 시작하려는 불씨인데 있지만 따라와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간혹가다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막 명문대생의 자격증 몇 개고 스펙 뭐 같은 것들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막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도전도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뭔가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버리고 급으로 이렇게 나열해 버렸으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무책임하게 둘을 막 위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 현실을 그냥 내버려둬. 냅둬요. 툭 던져놔요. 네, 그게 영화로서 난 너무 훌륭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직설적인 대사들이 되게 현실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는 느낌보다 실제 우리 옆에 있는 커플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저거 약간 참견해주고 싶기도 하고 되게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짠해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계속 짠하더라고요. 저 시대에 저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이 뭔지 알겠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공감력도 되게 많이 줬고 그리고 저는 공장에서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악을 보고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아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이 얘기가 이 영화에서 어떤 위로들이 나왔는가 이렇게 봤을 때 혜진한테조차 받지 못했던 격려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취준생이지 누가 보면 실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세상에 적응되지 못한 막 그 과도기를 겪어가는 청춘인데 이 청춘한테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이 얘기를 해주는 어른이 그 가장 밑바닥이라는 곳에서 딱 나오니까 나는 그 모습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 말 그쵸. 아니었을까? 예. 괜찮아 천천히가 아직은 어른이라고 얘기하지만 청춘들 얼마나 그래요. 미숙할 수밖에 그래서 없고. 그 단어 있잖아요. 미성년. 미성년. 그렇지. 저는 이게 네. 이게 가장 그 상태에 가까운 맞아요. 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겨울을 다 책임지고 혹독하게 겪고 있는 친구에게 괜찮아 이 겨울 지나갈 수 있어 천천히 가. 좀 더 따뜻한 봄이 올 거야라는 얘기를 결국에는 아주 일상적인 그 아까 공사장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위로가 된 것처럼 공감이 된 것처럼 그런 어떤 위로가 아니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MZ 세대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요즘 좀 심해. 그냥 격려가 되는 어른들 있잖아요. 그게 의도된 게 아니라 또 좋은 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또는 그 밑에 세대들도 그쵸?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가고 또는 대학에 안 들어가도 이제 막 알바를 통해서 자기 삶을 막 개척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 영화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도요. 근데 약간 진짜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후벼 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타 오는 것도 있고 그 겨울 나는 꼭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추천되는 영화 보시기도 바라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겨울 나는 꼭 추천드립니다. 꼭 보러 가세요, 여러분. 저희는 돌아갈게요. 안녕. 좀 더 활기차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